평론가님께서 예. 그러니까 전대협에서 한총련으로 지금 민주당의 어떤 이 주류가 교체되는 지금 예. 진단을 하셨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민주당 동향에 대해서 일단 듣고 싶습니다. 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가만히 보십시오. 민주당의 주류가 원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가 주류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약간 더 크게 하셔야 예, 되는 거 아니에요? 젊은 피 수혈한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네. 젊은 피 수혈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저 전대협 세력들을 요즘에 이제 그 말썽 많은 586들을 끌어들였는데 네. 이 사람들이 권력의 괴물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뭐 노무현이나 저 문재인이나 잘 울고 먹었죠.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잘 해먹은 거죠. 근데 이재명은 전대협과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보다 투쟁 경력이 뭐 이재명이 무슨 뭐 투쟁 경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소위 말해서 민주화 자신들의 그 민주화 경력에서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들의 똘마니가 필요해요. 그 똘마니가 누구겠습니까? 한총련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류 교체를 한총련으로 하는 건데 가만히 지금까지 총선을 보면은 네. 그 동교동계가 물러나고 네. 그 다음에 전대협 출신들이 저걸 주류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총선 때마다 점점 확장을 했죠. 그리고 요번에는 한총련으로 교체를 해야지 진정한 이재명 체제가 된다.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그 전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97 한총련과 함께 하겠다. 예, 그러니까 전대협한테는 부담된다. 예, 전대협한테 그런데 이제 전대협을 잘 울고 먹었던 우리 문재인 그 부류들이 이제 이번 공천에서 얼마나 살아남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이제 누군가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저도 이제 그 말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번에 이제 문재인 그 아저씨가 양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DJ 100주년인가 그때 한 말이 분열하지 말라. 이 분열하지 말라를 갖다가 대부분은 뭐 이낙연 그전 총리에 대해 전 대표에 대해서 겨냥한 말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다. 이거는 이재명한테 너 혼자 해먹지 말아라. 내 거도 살라. 그래서 지금 일부 전대협 세력들이 살아남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총련 세력들이 여기 새로운 주류로 나와서는 요번에 그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결국은 국민들의 선택이겠죠. 뭐 또 죽어라고 또 찍어주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한총련 세력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왜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저번에 그 현근택 그 사건 때 지금 그쪽 지역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제가 이름은 실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실명은 얘기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대표적인 그 한총련의 주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의 생각에는 한총련을 나의 전위부대로 삼겠다. 이런 이제 한마디로 누굽니까? 뭐 김용민이라든지 김남국이 같은 그 호위무사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로는 부족하다. 뭐 말은 잘하고 뭐 싸움 따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직력으로 갖고 있는 거는 한총련 세력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정말로 전위대로 친위 세력으로 갖추려고 갖추려는 그런 기회가 이번 총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민주당은 워낙 586 세대가 많잖아요. 86 그룹 세대가요. 예. 근데 뭐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그렇죠, 많이 있는데 송영길 뭐 전 대표도 그렇고 한데 97의 한총련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측근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제가 지금 잘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기회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뭡니까 좀 표현이 뭐하지만 라스트 사무라이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낙연과 같은 동교동계입니다. 그러니까 동교동계들도 내가 최후에 한번 마지막으로 뭐 그냥 못 물러나겠다. 마지막 몸부림으로 지금 탈당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번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세대 그 세 개의 세대 동교동계 그다음에 전대협 그리고 한총련 이 세 세력이 서로
마지막 결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 결투. 예, 근데 그 마지막이라는 거는 이제 동교동계를 얘기를 한 거고요. 결국은 계속해서 전대협과 한총련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전면전을 벌이는 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전면전을 벌이면 예. 거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문재인 정부는 586이 됐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전대협이죠. 전대협이 예, 임종석 뭐 이런 사람들, 네, 뭐 그런 우상호 분들, 다들 네, 전대협에서 다 전입이 되고 예, 했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한총련으로 넘어온다. 예. 여기서는 그게 세대 교체군요. 예, 그렇죠. 걔는 그게 나름의 세대 교체. 근데 이제 그거는 한마디로 그 기득권 카르텔의 그 교체지 네, 어떤 국민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거든지 네. 그거는 좀 거리가 먼 세대 교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지? 그러면 민주당은 이러한 흐름인데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어저께 발표가 했었는지 제가 잠깐 이제 그 열거를 하면 예. 근데 1월 15일 날에 이제 민주당이 정했던 게 전략 선거구 지정 17개예요. 예. 현역 의원이 불출마 지역이 서울 중구 성동갑, 서대문구갑, 대전 서구갑, 세종 그리고 경기 수원시 그리고 경기 의정부 시갑, 경기 용인시정 여기가 7군데고요. 예. 여기를 이제 전략으로 정한 거예요. 예. 민주당이. 그리고 현역 의원 탈당한 지역이 이제 인천 남동을, 부평갑, 광주 서구을, 대전 유성을, 경기 안산시 단원을, 남양주갑, 화성시을, 충남 천안시을, 또 논산, 계룡, 금산, 전북 전주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으로 한다는 건 결국 자객 공천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객 공천. 원래 이 자객 공천의 원조는 이 손수조 대표죠. 문재인 손수조. 예, 그쵸. 이제 부산에서 국민의힘 네. 지금 동두천 연천 예비 후보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객 공천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동교동계와 그리고 또 누굽니까 전대협 세력들을 비명계인가요? 그 비명계를 비명으로 보내겠다는 건데 비명 행사시키겠다는 건데 그거를 했을 때 과연 성공할지는 뭐 국민의 선택이겠지만 어차피 거기 대부분이 뭐 의정부 갑은 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그 민주당 공천 받은 사람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명계가 유리하지 않을까 보는입니다. 거기서 뭐 선거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치는 네. 과학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하늘의 뜻이더라.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 지금 정치 지형이 네.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네. 자, 제 3당 얘기합니다. 자, 3당에 저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쩐주가 있어야 된다. 물주가. 네. 예, 물주가 있어야지. 아니 뭐 정치는 세고 세는 조직이고 조직은 돈입니다. 네. 근데 쩐주가 없는데 뭐 그 조직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제 3당을 이끌 수 있는 그 리더가 쩐주를 모집을 해야지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지역 기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낙연 대표는 이제 호남을 믿고 나온 것 같은데 뭐 도로 김대중 이걸 구호로 삼아서 제가 생각에는 그런데 그 호남 기분인데 호남 분들은 전략적 선택을 하는 분들입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로 이쪽 뭐 수구 좌파라고 좀 표현할게요. 그 수구 좌파의 성공 공식은 뭡니까?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입니다. 이번에 뭐 이재명은 떨어졌지만은 지금까지 뭐 노무현이라든지 문재인이 바로 이 공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거 최초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공은 못했죠. 근데 그걸로 나라를 세운 사람은 견훤입니다. 견훤이 그 경상도 상주 출신이거든요. 근데 호남을 상징을 하는 후백제, 백제의 후예다라고 해도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는 견훤이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과연 이낙연 후보를 이 호남 분들이 전략적 선택을 할까요? 이분들은 항상 꿈이 정권 교체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네들이 성공 공식을 아는데 자,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과연 호남이 대권을 잡을 수 있는 호남 후보가 있었느냐? 자,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정동영 후보가 역대 사상 그 당시로서는 사상 최대의 표차로 이명박 대통령한테 졌어요. 거기서 호남 후보의 한계를 느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낙연 당은 동교동계로들의 마지막 그 라스트 사무라이들의 최후의 몸부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재미난 게 아까 예. 이제 그 97 세대를 전위부대로 내세우려고 한다라고 예,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난번 전당대회 때 예. 이재명 후보 그 예. 당시에 당대표 후보와 그때 막 세대 교체도 민주당이 이야기했었어요. 제가 이제 예. 그때 잠시 까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97 세대 악번으로 97 세대 쪽으로 이제 되냐 해가지고 뭐 박주민 의원도 나오고 막 강병원 의원 그리고 이제 그 갑자기 그 박용진 예. 예, 지금 대권 주자로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서는 좀 하잖아요. 본인만의 대권 주자죠. 예, 그래서 나름 그래도 지지율 상회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약간 어디는 있는 것 같아요. 언제면 1% 정도. 근데 뭐 예, 이런 분들 강훈식 의원 이런 예. 분들이 그때 막 97 세대로 되는 거냐 했는데 예. 결국 이분들을 흡수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위부대로 세운다 수 있는 거네요. 이분들이 결국 이제 다시 또 스펙트 넓어져가지고 자기 세력이 되는 거죠. 뭐 잘 모르겠죠.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이제 그 아저씨랑 서로 이제 서로 사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은?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97 세대의 정치인들이 이런 예. 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재명 대 97 예. 세대의 정치인들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막 예. 그때 막 대립구도를 했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됐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분들이 어떤 자양분으로 흡수를 해서 이분들 이쪽 97 세대 라인의 정치인들을 이제 앞으로 내밀려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박용진 의원은 그래도 거기서 나름의 차세대 리더로서 지금 주목은 받고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 대표에게 반대하기도 하고 비판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 다 통틀어 본다면 그런 흐름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드네요.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있었지. 이제 잠시 아까 까먹었으니까. 예. 근데 저는 그때 운동권 한총리 근데 누구지? 지금의 네, 민주당 정치인들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생계인 정치인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민주당 강세 지역에 계속해서 공천 받아가지고 나오면은 또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서 네. 선수나 쌓고 또 분위기 잘 타가지고 아니 뭐 솔직히 뭐 문재인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다면서요. 뭐 정치하지 말라고 뭐 그런 말도 남겼다고 할 정도로 얼결에 그냥 탄핵 때문에 대통령 되신 분인데 그분도 네. 그냥 양산에 사실 분이.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야 문재인 되는데 나도 못 될까? 뭐 이런 생각 갖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선수 쌓고 생계형으로 하다가 그리고선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이재명은 저 전대협이 아닌 한총련이라는 97세대라는 그러한 자신의 세력이 필요한 거고 이분들은 또 자기 말 잘 들을 또 뭐 한마디로 간판 얼굴 마담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재명이 뭐 얼굴 마담할 사람 같지는 않고 뭐 하려고 하는데 뭐 조만간 뭐 지금 뭐 수많은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뭐 유창훈인가 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정한 거 하나 있잖아요. 뭐더라 뭐 교사인가 뭐 증거인멸 교사인가 뭐 그런 것처럼 네. 조만간 재판 받으면은 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런 민주당의 이런 상황인데 크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이제 봤을 때는 프레임을 잘 짜야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새로운 시대가 아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적과 원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들과 싸우고자 하는 것은 싸우되 그래도 싸우는 것보다는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걔네들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 소위 말해서 뭐 전대협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뭐 한총련이나 이런 사람들은 민생 외면 세력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민생 외면 세력에 이길 수 있는 게 뭘까요? 민생을 독점하는 겁니다. 내가 민생을 갖다가 챙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서 싸우는 거지 말싸움하고 뭐 서로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그걸 통해 가지고 민생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국민들은 배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한동훈 위원장의 특유의 절제된 언어, 그다음에 섬세한 정치 이런 걸 갖다가 같이 가미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 왕건이 그 사람들이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하려고 이번에도 뭡니까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 거란과의 외교 관계에서 가장 큰 계기가 된 사건이 만부교 사건입니다. 만부교가 뭡니까? 만부교라는 다리에 거란이 보낸
낙타 100마리를 굶겨 죽였어요. 자, 그걸 갖다가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만부교에서 상징적으로 그 100여 마리가 굶어 죽었을 때 그 비명 소리를 들은 거면서 얼마나 그 개경의 시민들이 얼마나 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왕건은 뭘 노렸냐? 바로 발해 유민들을 갖다가 자기 편으로 포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상징적으로 왜 그럴까요? 거란이 네. 발해를 멸망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해 유민들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거란을 완전히 적대국으로 삶아가지고 저기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굶겨 죽여가지고. 네. 나는 거란과 근데 결국은 그것이 거란과의 그 3차 전쟁 그거 어떤 시초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욕심이 많은 우리 저기 왕건이지만 왕건이 성공하고 대권을 잡았던 이유는 그겁니다. 통합입니다. 자, 그때 호족들은 지금의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은 뭘 합니까? 자, 누가 주군이 될지 항상 그걸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때도 호족들은 견훤이 될지 왕건이 될지 눈치만 봤던 거죠. 근데 거기서 왕건은 뭐 했어요? 이삭죽기를 잘했습니다. 전에는 저기 누구죠? 저기 견훤 편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신라를 충분히 침략할 수 있으면 자, 신라를 예를 들어볼까요? 신라도 거의 망한 나라예요. 그냥 가면 접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기다렸잖아요. 자, 그렇지만 견훤은 어땠습니까? 거기 침략해가지고 왕한테 자살을 명하고 그다음에 왕비를 능욕하고 뭐 이런 추태를 다 벌인 거죠. 내가 강자다, 힘 있는 놈이다. 근데 그때 왕건은 누굽니까? 후백제를 도로 왔다가 정치적 위기, 자기 생명의 위기까지 큰 위기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호족들의 마음을 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전대협과 물론 뭐 전대협이 그렇다고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 갈 건 아니지만은 그런 전대협에서도 양심적인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민주당의 비판적인 좌파 지식인들 아니 진보 지식인들 뭐 진중권 교수라든지 뭐 서민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요번에 그 되게 제신 분이 누구입니까? 김경률 회계사라든지 그런 분들처럼 양심이 있는 민주당 세력들을 오히려 둘이 전대협이랑 한평양에 싸우고 있을 때 거기서 양심적인 민주당 지식인들을 갖다가 진짜 좌파가 아닌 진보 지식인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건의 통합 과정을 모델로 삼으라 이거죠. 네. 되게 97의 한총련 출신의 그 의원들이 누구인지를 좀 제가 먼저 파악을 좀 민주당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제 70년대 태어나가지고 90년대 때 학번했던 그분들 중에서도 뭐 이탄희 지금 의원도 비대위원장 막 얘기가 한동안 나왔잖아요. 예. 그분도 근데 뭐 어쨌든 그런 대안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궁금하네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탄핵으로 이제 좀 이렇게 안 좋은 저기 마무리가 됐지만은,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교동계 그 인물들을 갖다가 한강옥. 예, 한강옥. 네, 전 새천년 민주당 대표를 또 예, 영입을 했고. 그다음에 또 그 누구죠? 갑자기 하나갑. 예, 하나갑. 예, 네, 전 이런 대표도 분들을 갖다가 포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 분들을 갖다가 자기가 끌어들일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은 전대협과 한총련 싸우고 동교동까지 이렇게 싸웠을 때 거기서 양심적인 세력들을 갖다가 그 중에 양심적인 세력들을 포용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말씀.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